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참 공손하고 말도 부드럽고 아랫사람에게도 존댓말을 쓰는 사람을 만나면 처음엔 참 인격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 한켠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존중하는 걸까? 아니면 필요한 순간을 위해 거치레를 하는 걸까? 그 의문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바로 이 점을 아주 날카롭게 보았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랫사람에게 과하게 깍듯한 사람을 잘 보라. 겉으로 드러난 겸손이 아니라 속에 목적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사람을 오래 보고 수많은 인간을 상대했던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노년이 되면 사람을 쉽게 믿기도 하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상처도 받고 뒤늦게 후회하기도 하지요. 여러분도 떠올려 보셨을 것입니다. 겉으로 점잖고 깍듯하던 사람이 뒤에서 나를 이용하거나 무시했던 경험. 반대로 말투는 투박했지만 진심으로 나를 챙겨준 사람.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오늘은 그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정주영이 남긴 인간관찰 철학. 아랫사람에게 존댓말을 쓰는 사람의 숨은 얼굴. 그리고 우리가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지금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뀔 것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배신, 실망, 외로움을 겪어본 분일수록 오늘 내용은 더 깊이 와 닿을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겉으로 공손한 말 속에 숨겨진 본성. 정주영이 꿰뚫어 본 인간의 진짜 얼굴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주영은 단순히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누구보다 깊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건물도 짓고 회사를 키웠지만 가장 많이 연구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세상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이 하니까요. 돈도 사람이 벌고, 문제도 사람이 만들고, 도움도 사람이 줍니다. 그래서 정주영은 사업보다 사람 보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삶에도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식사할 사람이 있는가?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는가? 힘들 때 내 편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이게 노년의 평안과 행복을 좌우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들고 말은 조심스럽고 상처는 더 깊게 남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한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속이 다르고 마음이 다른 걸 알게 되는 순간 허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주영의 인간관찰 철학을 통해 사람을 다시 보는 눈을 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여러분도 분명히 생각하실 겁니다. 아, 그 사람도 이런 면이 있었지. 아,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구나.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듣고 나면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하고 어디까지 마음을 내어줘야 하는지 조금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허탈했던 순간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공손하고 말도 예쁘게 합니다. 손 아래 사람에게도 존댓말 쓰고 말끝마다 배려하는 척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지요. 아, 이 사람은 믿어도 되겠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내가 없을 때는 말을 바꾸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도움을 구할 때는 정말 절박하게 다가오지만 내가 필요할 때는 못 들은 척 사라집니다. 혹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걸 나에게 부탁하나요? 미안한데 나는 그럴 입장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정중하지만 속은 전혀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험은 마음에 깊게 남습니다. 젊을 때는 그냥 그런 사람도 있지 하고 넘겼지만 노년기에는 상처가 오래갑니다. 사는 친구도 줄고 대화 나눌 사람도 줄어든 상황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다면 그 아픔은 꽤 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마음을 닫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방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을 닫으면 외로움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사람을 멀리하지만 그 결과는 고립이고 그 고립이 우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같이 밥 먹고 웃던 사람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모른 척했던 경험. 늘 잘해주던 사람이 뒤에서 나를 흉보았다는 말을 들은 순간. 혹은 자녀나 가족 중에서도 내가 정말 기대했던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껴본 순간. 그럴 때 속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구나. 그래서 오늘 주제가 중요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알아차릴까? 누가 진짜 내 편이고 누가 필요할 때만 웃으며 다가오는 사람인지. 정주영이 말한 인간관찰의 지혜는 우리에게 그 판단 기준을 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사람관계가 단순히 즐거움이 아니라 삶의 안정, 정서적 지지, 그리고 자존감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제는 여러분 삶과 아주 밀접합니다. 누구를 내 인생에 남길지, 누구와 거리를 둘지, 이 판단만 잘해도 상처와 외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정주영이 어떤 사람을 경계했는지, 어떤 사람을 진짜 된 사람으로 보았는지, 그리고 그 눈을 여러분 삶에 어떻게 쓰는지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주영은 평생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그가 가장 눈여겨본 유형 중 하나가 아랫사람에게까지 과하게 존댓말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인격 있어 보입니다. 말투가 부드럽고 자신을 낮추고 상대에게 예를 갖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지요. 저 사람은 인품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정주영은 정반대의 말을 남겼습니다. 겸손한 척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진짜 겸손한 사람은 일부러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의 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자신이 강한 사람은 굳이 과한 포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심은 자연스럽게 드러나지만 계산적인 사람은 겉을 꾸미는 데 신경을 씁니다. 정주영은 기업에서 이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회의에서는 부드럽게 말하고 직원에게도 존댓말을 쓰며 배려 있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 그런데 막상 결정할 때는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한 임원은 직원들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없으면 회사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덕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인원 조정이 필요하면 제일 먼저 그 직원들을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겉으로 존중하는 척하지만 실은 사람을 도구처럼 대합니다. 반대로 말은 거칠고 예의가 없어 보이지만 위급한 순간에는 제일 먼저 달려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주영은 후자를 진짜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이 철학은 그의 인생에서도 드러납니다. 정주영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불편한 점을 묻고 필요하면 해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굳이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런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고 그냥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정주영이 말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겸손은 말투가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난다. 특히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겉을 더 믿게 됩니다. 공손한 말, 알아주는 말, 온화한 표정, 이런 것에 쉽게 마음을 내어주지요. 하지만 정주영은 경고합니다. 겸손이 습관처럼 자연스러우면 문제 없지만 계산된 전략일 때가 많다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왜 계산된 겸손을 쓸까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기회를 얻기 위해서, 혹은 자신이 약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볼 때 말투와 태도를 먼저 보지 말고 위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 선택 속에 진짜 본성이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떠올려 보세요.
늘 공손했던 사람이 정작 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나를 찾았고 내 도움이 끝나자 연락이 끊긴 경험. 반대로 무뚝뚝한 사람이 내가 힘들 때 조용히 도와줬던 경험. 바로 이것이 정주영이 말한 차이입니다. 말은 누구나 연기할 수 있지만 행동은 진짜 속마음을 숨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겸손해 보이는 사람을 무조건 믿지 말아라. 겸손이 행동에 묻어있지 않으면 그것은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 즉, 겸손은 말이 아니라 위기 순간 선택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만 가지고도 우리의 인간관계는 훨씬 덜 상처받고 훨씬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가장 어려운 점은 겉으로는 다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이 부드럽고 예의 바른 사람을 보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집니다. 그런데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 말투보다 위기에서 드러나는 행동을 봐라. 진짜 존중하는 사람은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겉으로만 존중하는 사람은 말은 번듯한데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립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늘 말이 공손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배웠습니다. 이렇게 예를 갖춥니다. 하지만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은 조용히 멀어집니다. 전화도 안 받고 나를 피합니다. 그럴 때 깨닫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의 존중은 겉모습이었구나.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말이 투박하고 표현이 서툴러도 내가 힘들면 먼저 와서 묻습니다. 괜찮습니까?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그리고 조용히 도와줍니다. 정주영은 이런 사람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말보다 행동이 진심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말투에서 구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겉존중 사람은 나에게 공손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무례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만 깍듯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다르지요. 진짜 존중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일정한 존중을 보입니다. 편한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않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오히려 더 따뜻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친절한데 이익이 충돌하면 돌변하는 사람. 이 사람은 겉존중형입니다. 반면 평소와 위기 상황에서 태도가 큰 차이 없는 사람이 진짜 존중형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이런 차이는 보입니다. 부모에게는 존댓말을 쓰면서 형제나 배우자에게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겉존중형입니다. 진짜 존중하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에게도 예를 지키고 다투더라도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위기에서 반응을 보는 것도 좋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겉존중 사람은 말만 합니다. 괜찮겠죠, 힘내세요. 그리고 끝이 납니다. 진짜 존중하는 사람은 말하기 전에 움직입니다. 내가 뭘 도와줄까? 혹은 조용히 나를 챙겨줍니다. 정주영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칭찬은 누구나 한다. 하지만 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말로 보지 말고 위기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라고 했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평소 와서 인사하고 좋은 말 해주던 사람이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내빼고 사라진다면 그 사람은 겉존중형입니다. 반대로 표현은 서툴러도 내가 아플 때 문 앞에 와서 뭐라도 건네주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존중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 교훈은 이겁니다. 사람은 평소보다 위기에서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 말이 공손한 사람을 믿기 전에 그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라. 그 행동이 그 사람의 본성이다. 이 기준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이 덜 다치고 관계에서 실망도 줄어듭니다. 정주영이 평생 강조한 인간관찰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을 높은 자리에서 보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성품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주는지에서 드러난다.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그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주영은 회장 자리에서 수많은 임원과 리더를 평가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는 서류나 스펙을 보지 않았습니다. 말투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장면을 눈여겨봤습니다. 그 임원이 일용직 노동자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식당 아주머니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경비원에게 인사하는가? 이런 것들 말입니다. 정주영은 한 번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새로운 임원이 회사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동료들 앞에서는 웃으며 직원들 덕에 회사가 있다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아주머니가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오자 그는 불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서비스입니까? 그 장면을 본 정주영은 단번에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은 리더 자격이 없다. 반대로 말단 직원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힘들어 보이자 조용히 식판을 주워주고 괜찮습니까? 하고 묻는 모습. 그 직원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주영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꼭 성장시켜야겠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본성이 드러난다. 즉,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속마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부모에게는 순종하면서 형제나 배우자에게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존중심이 없는 것입니다. 지인들 중에서도 사회적 위치 높은 사람에게는 공손한데 장사하는 사람이나 배달원에게는 하대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속은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정주영은 말단 직원에서 리더를 찾아낸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배우기 어렵지만 본성은 숨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조언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볼 때 계급 높은 자리에서의 태도를 보지 말고 낮은 사람과 있을 때의 태도를 보라. 이것은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쓸 수 있는 지혜입니다. 친절한 말보다 가족에게 쓰는 말투, 어르신에게 하는 태도, 점원에게 대하는 방식,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나에게는 친절했는데 내 친구나 내 가족에게 불친절한 사람. 그 모습 하나로 모든 것이 정리된 적 말입니다. 오늘의 핵심 교훈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아무 이득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서 참모습을 알 수 있다. 이 기준으로 사람을 보면 거칠애와 포장이 아닌 진짜를 볼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는 사람을 보는 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상처를 받아도 회복할 시간과 에너지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상처도 오래 남고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주영의 인간관찰 철학을 우리 일상에서 직접 쓰는 방법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대화를 통해 본성을 읽는 법입니다. 사람은 남 앞에서는 점잖게 말하지만 진짜 성품은 약한 존재에게 드러납니다. 가게 직원에게 퉁명스럽게 말하는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을 낮춰 부르는 사람, 도움이 필요할 때만 공손했다가 상황이 바뀌면 달라지는 사람,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투는 길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마디에서도 인격이 보입니다. 둘째는 관찰하는 기술입니다. 정주영은 사람을 판단할 때 스펙을 보지 않았습니다. 작은 약속 하나를 어떻게 다루는지, 남이 보지 않을 때도 정직한지, 아무 이익이 없어도 남을 돕는지를 살폈습니다. 노년기 인간관계에서도 이 기준은 똑같습니다. 나에게 이익을 줄 사람보다 조용히 배려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관찰은 오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 번의 행동이면 충분합니다. 셋째는 거리두기 기술입니다. 나쁜 사람을 고치려 들면 오히려 내가 지칩니다. 노년기에는 에너지의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합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평안을 주는가? 나는 이 사람 옆에서 편안한가?
두 질문에 아니오가 나온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건강한 선택입니다. 거리는 미움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넷째는 누구와 가까이 할지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위기일 때 나를 찾고 내가 없을 때도 나를 좋게 말하고 작은 것도 고마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 곁에 둘 가치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나를 가볍게 만들고 외로움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법입니다. 사람에게 지나치게 기대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기대는 줄이고 관찰은 늘리면 남의 행동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또한 좋은 사랑과 시간을 나누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밥 한 끼,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노년기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높은 자리를 볼 때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통찰을 내 삶에 쓸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갖추고 내 곁을 지킬 사람을 다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노년기의 평안이며 평생 관계에서 지혜를 남기는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말에서 드러나지 않고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겉으로 공손해도 약한 존재에게 무례하면 그 사람의 본성은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정주영이 말한 것처럼 사람을 판단할 때 높은 자리의 모습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의 행동을 봐야 합니다. 노년기의 인간관계는 많이 만나고 깊이 관여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면서 진짜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보다 행동을 보고 태도에서 본성을 읽고 내 삶을 평안하게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꾸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억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태도가 본성입니다. 이 기준을 삶에 적용하면 외로움은 줄고 상처는 덜하고 내 곁에 남는 사람은 진짜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으셨습니까? 겉으로는 나에게 공손했지만 속으로는 나를 이용하거나 무시했던 사람, 혹은 말없이 도와주고 끝까지 곁을 지켜줬던 사람 말입니다. 이제는 묻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어떤 사람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느끼셨습니까? 정주영의 인간관찰 철학이 여러분의 삶에서 작은 기준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말이 아니라 태도를 보고 겉모습이 아니라 약한 존재에게 보이는 행동을 보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마음에 남았다면 여러분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한 인간관계의 깨달음이나 오늘 떠올랐던 사람에 대해 나눠주십시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서로에게 큰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주제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평안한 인간관계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